예, 법학개론 6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민법 제3편 채권, 강학상으로는 채권 총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는데요.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관이 총칙, 2관이 불가분채권과 채무, 3관이 연대채무, 4관이 보증채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물적 담보로는 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인적 담보로 대표적인 것이 보증채무가 되겠습니다. 보증채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408조에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각자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할채권 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채권의 목적이 성질,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불가분 채권 채무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여러 명 연대해서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할채권 관계를 보시면요. 하나의 급배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채권 채무는 각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 채무가 원칙입니다.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 채권 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불가분 채권이 성립한 경우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효력, 대내적 효력이 나오는데요. 대외적 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대내적 효력하면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 내부 관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 보시면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를 연대채무라 합니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35조 2항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으로는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하며 내부적으로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효력은 연대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면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채무자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하고 1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연대채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이 변제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전부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규율이 있고 상호간의 주관적 공동관계를 요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성립됩니다. 대내적 효력,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기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대외적 효력을 보시면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절대요라는 것은 연대채무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상대요라는 것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요라고 합니다. 절대요는 자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부담 부분형 절대요와 채무 전액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일체형 절대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간의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상이한 경우 1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서만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를 부담부분형 절대요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그 채무 면제의 효력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부담부분형 절대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제, 채무를 변제했거나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거나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을 했거나 채권자의 이행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일체형 절대요가 되겠습니다. 상대요라는 것은 연대채무자 중 1인 또는 몇몇의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일부의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거나 채무 불이행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확정 판결을 받은 채무자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진적 연대채무라 하면요. 민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고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서 독립해서 전부 의무를 부담하고 1인의 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위를 보시면은 연대채무와 같죠. 대외적 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대내적 효력은 부진적 연대채무자 내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진적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 부분도 없고 구상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의는 연대채무와 진정연대채무와 같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진적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에 부진적 연대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자와 인수인이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가 부진적 연대채무가 되겠습니다. 부담부분이라든가 내부적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할 때 공동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절대요이고 이러한 절대요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요가 되겠습니다. 연대채무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면요. 먼저 조문을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연대채무인데요. 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일행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 의무를 면하는 것을 연대채무라 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하게 되고 할 수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연대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상대요라고 합니다. 여기 절대요라는 것은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요라고 합니다. 이행 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 지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담 부분에 한하여 라는 것이 나오면 부담 부분형 절대요가 되고요. 부담 부분에 한하여라는 것 말이 없이 절대요가 발생하면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가 출연행위를 해서 다른 연대채무자까지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변제한 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채무자 간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 상환 무자력자가 발생한 경우 그 자가 부담할 부분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채무자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준 경우 그 채무자가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요. 연대채무자 중 상환 무자력자 문제입니다. 갑의 병이 1, 2, 3의 비율로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을 병 각자의 부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1, 2, 3이니까 다 더하면 6이 되겠죠. 이거를 120 나누기 6을 하면 갑의 부담 부분은 20만원, 을의 부담 부분은 40만원, 병의 부담 부분은 60만원이 돼서 1대 2대 3의 비율로 12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각자가 전액을 120만원을 변제해야 자신의 연대채무가 소멸하지만 내부적 부담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120만원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요. 병이 갑과 을에게 구상하였으나 을이 상환 무자력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자력자 을의 부담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40만원이었는데요. 이 40만원은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자신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1, 병이 3의 비율로 40만원을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갑은 10만원, 병은 30만원을 부담합니다. 갑이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은 자신의 부담 부분 20만원과 상환 무자력자가 된 을의 부담 부분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대한 침해. 갑의 병은 채권자 정에 대해서 6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갑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부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서 각자의 부담 부분은 1대 1대 1
600을 3으로 나누면 200이 되겠습니다. 200, 200, 200씩 부담하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병이 을은 무자력자가 되었고요. 을이 연대의 면제를 받고 을은 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았겠죠. 정으로부터 연재의 면제를 받고 병은 상한 무자력자가 되었습니다. 갑의 구상권의 행사는 무자력자 병의 부담 부분 200만원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이 동일했기 때문에 갑 100만원, 을 100만원씩 부담하고요. 을이 부담하는 총 금액은 을은 정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한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은 연대의 면제를 해준 채권자 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 정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정이 상한 무자력자 병에 대한 을의 부담 부분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을은 자신의 원래 부담 부분이었던 2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200만원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요. 정에게 100만원을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지금 그러니까 을이 200만원을 부담하고요. 정이 100만원을 부담하고 갑은 200만원과 병의 부담 부분을 무자력자 병의 부담 부분이 100만원에서 갑은 결국은 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했지만 실제 받게 되는 돈은 300만원이고 갑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200 더하기 100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300만원을 을에게 200, 정에게 100만원씩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요.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보증인이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관계에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 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최고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해서 보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따라서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고요. 주채무가 이전하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이전하는 수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 보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보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보증인이 구상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와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구상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 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혜택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순화돼서 게을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변제에 의해서 이제 대위를 하게 됩니다. 변제한 범위에 대해서. 연대보증은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연대보증이 발생하게 되면 보충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채무에 대해서 여럿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공동보증이라 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채무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요.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인은 이제 보충성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없습니다. 2항 보증은 장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28조의 3을) 보시면요. 1항 보증은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근보증이라 합니다.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7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습니다. 이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한 것인데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없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채무자의 보탁으로 보증이 된 자는 수탁보증이라고 합니다.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 수탁을 받지 않은 부탁 없는 비수탁 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부탁을 받은 보증인, 수탁보증인과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 간에는 구상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없고 비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444조 1항을 보시면요.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를 소멸케 했습니다. 변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주채무자는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항에 보시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케 할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주면 됩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는 이유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주채무자에도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상계로 소멸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하였습니다.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선의로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이 자신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탁보증인의 면책통지를 의무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보증인 간에도 보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보증인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경우 비수탁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주채무자는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공동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